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 볼게요.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 식토기, 고인돌, 비파용 동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앞문자 따면 이렇게 돼요. 거, 미, 고, 비. 거미가 고비를 맞는다. 좀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스토리를 붙여볼게요. 거미는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리고 고블린은 여기 있는 이 녹색 괴물. 이게 스파이더맨에서 악당으로 나오는 캐릭터죠. 그래서 고블린 때문에 거미, 즉 스파이더맨이 고비를 맞는다. 이렇게 스토리로 하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고블린에서는 이제 고조선인데 이 고블린에서는 그냥 고조선 유물 이런 정도만 연상하시면 되고요. 고블린 때문에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 식토기, 고인돌, 비파형 동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고조선의 의미 있는 사건 흐름 볼게요. 이게 종종 순서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흐름을 머릿속에 딱 잡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연나라의 진계가 고조선을 침입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 그러면서 고조선 수도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드디어 고조선이 한반도 역사 내로, 수도가 한반도 내로 들어오면서 고조선이 한반도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나라 진계 침입이 첫 번째예요. 그렇게 평양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부왕과 준왕이라는 왕인데요. 얼만큼 강력했냐? 왕위를 부자상속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거였죠. 왕위 부자상속은. 그리고 관리도 나타나는데 이게 이름까지도 기록에 남아있어요. 상, 대부, 장군, 박사 이렇게 관리 이름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있고 왕위를 부자상속하고 이런 국가 체계를 갖춘 강력한 왕이 등장한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이 강력한 왕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위만이라는 놈인데요. 이게 이제 왜 더 세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준왕을 몰아내고 직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위만 조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철기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하는데 실은 이 위만보다 더 센 놈인 한나라랑 고조선 남쪽에 예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독점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을 중간에 있는 고조선이 다 먹으니까 더 센 놈인 한나라의 한무제가 심기가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고조선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랑 무역하고 있던 예나라의 남녀는 눈치를 살피다 냉큼 더 센 놈인 한나라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예나라의 한 남녀가 한에 투항한 게 왜 의미가 있냐? 이 예나라의 자리에다 한무제가 창해군이라는 이 식민지를 설치를 해요. 군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식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조선 영역에다가 창해군을 설치해서 식민지를 설치한 거예요. 한나라가. 당연히 고조선이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한나라의 장수 서파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빡친 거예요. 한무제 입장에서는. 감히 한나라 장수를 죽여? 그래서 고조선을 총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다. 이게 고조선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의 흐름이에요.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합니다. 요 방금 전에 중요 사건들을 제가 앞머리 글자만 따서 한번 두 문자 암기법으로 해볼게요. 앞머리 글자 따면 이렇게 돼요. 연부위, 예창, 섭.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고조선 최고의 사이코가 있었는데 어떤 놈이냐? 연부위, 연한부위. 어디냐 그 연한부위가? 예창, 어린애의 창자. 연한부위인 어린애 창자를 섭취하는 이런 고조선의 사이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 최고의 사이코 하면은 연안부인 어린애 창자를 섭취한 놈이다. 이렇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게 너무 비인륜적이지만 고조선 시대에 옛날에 뭐 어린애 간을 먹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 전래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처럼 고조선에 어떤 최고의 사이코가 있었는데 이놈이 연안부위인 애 창자를 섭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어린애 창자를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떤 사이코 같은 놈이 연부위 애창을 섭취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머리 글자 외우세요. 그래서 연부위에서 연은 연나라 진계 침입, 부는 부왕준왕, 강력한 왕 등장, 위는 위만집권, 애창의 애는 예의 남녀가 투항을 했고 창은 창해군 설치해요. 예나라의 그 자리에다 창해군을 설치했고 그래서 고조선이 서파 한나라 장수 서파를 죽인다 해서 서파살인 사건. 그래서 고조선이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연부위, 연안부위인 예창, 어린애의 창자를 섭취하는 고조선 최고의 사이코 이렇게 두 문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고조선 흐름을 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그 안에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연나라 진계가 침입을 한 거예요. 연나라 진계가 고조선을 침공하면서 이 수도가 중국 요동에서 평양, 우리 한반도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고조선의 어떤 한반도 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인 고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연나라 진계가. 욕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개새끼죠. 그래서 진계는 진짜 개새끼다. 요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나라의 진계가 한반도 역사의 첫 문을 연 나라다. 연나라가 침략을 함으로 인해서 수도가 평양으로 옮겨졌으니까요. 그래서 한반도 역사의 첫 문을 연 나라는 연나라다. 이렇게 의문의 유사성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하나 비교하셔야 될 게 고구려 동천왕 때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애가 또 침략을 했었거든요. 고조선 우리나라를 또 침략했으니까 당연히 개객기라고 불러야겠죠. 그래서 관구검의 관구, 구가 개구자예요. 누란 개를 황구라 그러고 하얀 개를 백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구면 관이에요. 국가 이런 거 할 때 관. 그래서 관구는 관의 개새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구는 관의 개새끼. 진계는 진짜 개개끼. 그래서 진계는 고조선 침략했고 관구는 고구려를 침략했다. 비슷한 개들이니까 붙여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부 해서 부왕, 준왕,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강력한 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왕이 부자 상속을 했다는 거예요. 삼국시대도 전성기에나 가야지 이게 부자 상속을 하는데 이 기원 전에 벌써 왕이 부자 상속을 했다는 건 굉장히 왕권이 강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냐? 부왕, 준왕에서 부왕을 부를 아버지 부를 연상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부니까 아버지, 그럼 그 다음에 아들, 그래서 부자 상속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왕, 준왕 때 이런 관리 명칭이 나와요. 상, 대부, 장군, 박사.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국가 체계를 갖췄구나. 요거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부위, 연안부위의 위. 세 번째는 위만 집권이에요. 준왕, 강력한 왕권이었던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이 집권을 해요. 그 집권이 가능했던 건 철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위만이면 연나라 사람 외지인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 위만 집권이 의미가 있는 거는 상투를 틀고 흰옷을 입고 국호와 관리를 기존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만이 외지인일 수는 있지만 우리 고조선을 계승을 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고조선에서 특히 중요하게 알아놔야 될 건 중개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이고 여기가 진나라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예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나라나 여기 예나라가 한나라와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갈 때 위만조선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위만조선이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익을 독점을 한 거죠. 위만이. 그래서 여기에 진나라는 여기 한반도 남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동해 강원도 여기 동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예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여기 있는 한나라와 무역을 할 때 이 고조선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중개무역을 했다. 이걸 알아두세요. 사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나라와 그리고 예나라, 진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이렇게 고조선이 이익을 독점하면서 한나라의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의 남녀가 한해 토항하는 연부위 애의 창 해서 예잖아요. 그래서 예의 남녀가 한해 토항인데 아까 전에 중개무역을 하면서 한나라 심기가 불편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라와 고조선을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던 예나라의 남녀는 한나라에 냉큼 붙어버려요. 그래서 한나라에 투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나라의 남녀 이걸 어떻게 외우냐? 예나라는 예스를 잘하는 나라예요. 예스. 그리고 남녀는 여기서 남녀를 남녀노소의 남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녀니까 모두를 말하는 거지. 남과 여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니까 모두예요. 그래서 예의 남녀, 예의 남과 여가 모두 예스 하고 그냥 투항을 해버렸다. 한나라에. 근데 이 예의 남녀가 한나라에 투항한 게 왜 의미가 있냐? 그 자리에다가 이 한나라가 창해군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셨듯이 예나라는 고조선 영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한나라가 창해군을 설치한 거예요. 이 창해군이 바로 뭐냐?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한나라의 식민지가 고조선의 바로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나라 입장에서는 좀,
고조선 입장에서는 좀 찜찜했겠죠. 그래서 위만에게는 굉장히 좀 장애물 같은 존재였다. 창해군이. 그래서 창해군이 굉장히 장애물 같았다. 장애였다.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하시고, 그렇게 창해군 설치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고조선의 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한나라 장수 서파를 살해해요. 그러니까 한무제 완전 깊은 빡침에 빠지는 거죠. 감히 한나라 장수를. 그래서 위만조선을 총공격하고 BC 108년 우거왕 때 왕검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고조선 자리에다가 한군현, 4개의 한사군이라고도 하는데 낙랑, 인둔, 진번, 현도 4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고조선의 일부 지배층, 이제 조선상은 그 관직 명칭이고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우거왕 정책에 반발해서 삼안으로 내려가서 삼안 발전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삼안 중에 변안 그리고 가야 이곳에 영향을 끼쳤는데 위만조선의 특징이 철기가 발달했고 중개무역을 한 거잖아요. 그 특징이 이 변안과 가야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변안이나 가야 둘 다 철기가 발달하고 무역에 능하게 된다. 이게 바로 고조선 일부 지배층이 이때 삼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해서 알아놓아야 할 게 저고요 피살 사건이라고, 자, 고려 때 되면은 몽고 사신 저고요가 고려에서 피살돼요. 그거를 빌미로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게 되거든요. 한나라 사람, 한나라 장수, 서파가 살해되면서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같이 붙여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거왕은 고조선 마지막 왕이에요.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왕검성 함락되어서 우거지상인, 완전 우거지상인 왕이다. 그래서 고조선 마지막 왕이니까 당연히 우거지상,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파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고조선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파 살해 사건은 서파다. 왜? 고조선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고조선 8조법 볼게요. 3개 조목만 전하는데요. 첫 번째, 살인자는 사형. 최초의 성문헌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에는 살인이겠죠.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이다. 그리고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프니까 당연히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일 못하니까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먹을 거 줘라. 그러니까 곡식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법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아라. 그리고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도둑질은 돈 없는 사람이 도둑질해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이유도 먹을 게 없어서죠.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은 돈이 분명히 없을 테니까 몸빵해라, 몸으로 떼어라, 노비로 삼아라 이 얘기죠. 근데 만약에 돈이 있는데 도둑질한 놈은 어떻게 할까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 50만 전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8조법은 위만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아까 전에 한나라가 한군현을 설치해서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60여 개로 늘어나게 돼요.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면 당연히 법률도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고조선의 8조법이 어디에 전하냐? 한서지리지에 전해요. 고조선 무렵 중국은 한나라였죠. 한무제가 고조선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한서지리지라는 건 한서가 책서예요. 한나라 때의 책. 그러니까 당연히 고조선 8조법은 한나라 책인 한서지리지에 전한다. 뭐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초기국가 시대의 기록,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 초기국가 시대 있잖아요. 이 기록은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전해요. 왜 그러냐? 초기국가 시대의 중국은 위초고 삼국시대였기 때문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여 4조목 볼게요. 살인자는 사형. 근데 집안 사람은도 노비로 삼는다. 이거 연자제가 적용돼서 애꿎은 집안 사람까지도 노비로 삼는 거니까 더 엄격한 거죠.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은 12배로 배상해라. 돈 없어서 도둑질했는데도 그냥 12배로 배상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대방이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여의 1책 12법 하나 잘못하면 12배로 갚는 이거는 고구려 백제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늠한 자 사형, 시기 질투심 많은 자 사형. 이 가늠한 자나 시기, 투기, 이게 시기 질투란 얘기죠. 시기 질투심 많은 부인은 사형. 이게 좀 여자한테 가혹하죠. 그래서 부여는 부정한 여자. 부여는 부정한 여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부정한 여자에게 엄격하다. 이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나와. 가늠한 자, 시기 질투한 자 사형. 이런 여자 관련해서 엄격한 게 나오면 부정한 여자, 부여의 조목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저의 특징으로는 고조선의 8조법은 좀 합리적이었다. 반면에 부여의 4조목은 굉장히 엄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